제가 영화 감독으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네. 스태프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태프들이 그 최선의 환경에서 어떤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일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런가 하는 반면에 진짜 저 인간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저 사람만 피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길래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핵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강의를 보십시오. 지금 일하시면서 일 진짜 잘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에 약간 좀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가?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저희가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또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드는 많은 생각이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을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안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꾸준한 결과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알아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위에서 어떤 미션이 떨어졌어요. 뭐냐면 회장님이 이제 독일 출장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어떤 A라고 하는 소재 기업, 신소재 기업을 방문하고 싶은데 이게 그 출장 일정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실무자가 알아봤어요. 독일 또 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일을 알아봐서 그래서 거기 독일에 연락하고 이랬더니 그때가 또 마침 그 연휴 시즌인 거예요. 우리의 뭐 추석 연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안 된대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럼 팀장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다시 좀 잘 좀 얘기해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무자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담당자는 자기가 일을 잘하는데 이제 상사가 아주 그냥 꽉 막힌 사람이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상대방이 누구예요? 내 팀장님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고 싶어하는 회장님이에요. 지금 회장님이 그 신소재 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신소재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좀 선진 그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찾아주면 되죠. 이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경영진 미팅은 안 되지만 그 연구팀장님은 보고 미팅하셔서 산업 현장 보실 수 있대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은 안 되는데 그렇게 유사한 신소재 기업들이 한 3-4군데 있는데 여기는 방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팀장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고 드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 이 업무를 하는 거에 최종 고객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킨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연은 why, 상대방의 why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의 시작은 상대방의 why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왜 이 방향으로 해야 되나 라는 것부터 분명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의 말인데요. 현실에서는 왜를 알고 말하는 사람만이 매력적인데 다른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엇을이나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사이먼 사이넥의 유명한 그 골든 서클인데요. 일 잘하시는 분은 why에서 시작해서 how나 what으로 가는데 일 못하시는 분은 how나 what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why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해요, 저걸 하려고 하고 잔뜩 말하는데 그래서 어디 갈 건데? 라고 말하면
그건 차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신임 임원이 있어요. 신임 임원이 이제 신규 채용하고 교육하고 이런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몇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제 1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가져가요. 근데 이 기업은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채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관들은 어떻게 뽑고 그 다음에 그 리크루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엄청 잘해왔어요. 그러면 경영진이 그 리더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Y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이거 딱 덮어요. 덮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원이 멘탈이 흔들흔들합니다. 왜냐면 지금 30년째 뽑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고 있고 올해도 채용을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뽑았으면 올해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뽑는 거예요, 직원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말 그 임원은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뭐냐면 네가 저번 달에 시켰잖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번 달에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저분이 왜 나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Y에서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약합니다. 이게 단지 시비를 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 채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Y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같은 경우에 Y에서 시작했을 경우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반응하죠. 이거 뽑아야 되나요? 뽑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대표님, 저희 회사가 지금 여기 AI 분야에 이 분야에 글로벌 1위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글로벌 1위가 되려고 하면은 이 분야에 300명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데 200명의 인재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트레인시켜서 이렇게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100명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 분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려고 하는 그 글로벌 1위가 되려고 하면은 이 100명의 이 분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은 이렇게 하고 전공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리크루팅은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곳에 배치할 겁니다. 이라고 말하면 경영진이 100명 너무 적지 않니?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100명 너무 많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에서 시작하지 않는 기획서, Y에서 시작하지 않는 문제 해결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상대방의 Y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